네, 안녕하세요. 우리 추석 연휴 영상 수업 첫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내고 있나요? 우리 갑작스럽게 좀 수업을 연휴 중간에 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제 수업, 연휴 막바지에 전부 몰아서 듣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 영상 수업할 때는 질문도 하기도 좀 그렇고 어렵고 해서 좀 개념적인 것만 쉽게 설명하고 기본 문제만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숙제 조금만 낼 테니까 숙제 적당히 해오고, 나머지는 좀 고난도 문제는 다음 우리 연휴 끝나고 토요일날 수업 시간에 같이 하고, 질문도 좀 몰아서 같이 할 거니까 그리고 좀 부담 없이 수업 듣고 숙제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좀 수업 좀 듣고 숙제를 꼭 해왔으면 좋겠어요. 배속 올려서 들으면 좀 금방 들을 거고요. 그리고 숙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해오세요. 그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수업 바로 진행할 건데, 자, 우리 개념원리 펴볼까요? 개념원리 78페이지 여러가지 사각형 들어볼게요. 네, 먼저 우리 평행사변형까지는 다 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는 우리가 5가지 성질을 다 암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좀 기억 떠올려 보시고요. 위에 목차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우리 사각형 전체 파트에서 평행사변형 제일 중요해서 한 단원 혼자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가지 사각형이라는 단원으로 들어와요. 여러가지 사각형?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 말고 모든 사각형에 대해서, 남은 모든 사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어떤 사각형인지 한번 쭉 볼까요? 그래서 직사각형, 아래 보시면 마름모,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을 또 추가로 배워요. 다른 이상한 사각형은 배우지 않고요. 우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배울 건데, 우리 78페이지랑 79페이지 같은 경우는 되게 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원래는 딱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보냐면, 뒤에 좀 넘어가시면 기본 정리는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86페이지를 잠깐 펴볼까요? 86페이지 펴보면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도식화되어 있는 그림을 또 보시면, 사각형에서 사다리꼴, 그 다음에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 그럼 우리 평행사변형은 배웠어요. 평행사변형에서 어떠한 조건이 좀 추가되면 직사각형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좀 추가되면 마름모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마름모, 직사각형과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사실 이 관계 도식도만 보면 따로 특징 볼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식화된 거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86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86페이지 78페이지인데 86페이지.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앞에 다시 돌아가서 각각의 사각형에 대해서 특징을 하나하나 이제 정의와 성질 좀 구분을 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암기하고 공부할 때 훨씬 더 쉽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맨 처음에 뭐 배웠냐면, 우리가 어떤 사각형이 있었어요. 사각형이 있는데,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고 싶대요. 평행사변형이 되고 싶은데, 그 평행사변이 될 조건이 총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이거랑 비슷해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이 중에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 있었냐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는 조건만 추가되면 얘는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였죠. 무조건. 정확하게. 그래서 5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평행사변형으로 넘어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조금 더 진화된 삼각형으로 좀 넘어가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책이랑 비슷하게 갈게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 왜냐면 직사각형은 여전히 평행사변형이죠. 직사각형도 자세히 보시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5가지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다. 하지만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게 직사각형이죠. 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그냥 바로 될 수 없고요. 근데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거가 있어요. 많은 거. 계백문에 한번 그려보세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 다음 이제 직사각형이 될 조건, 마름모가 될 조건, 정사각형이 될 조건이 먼저 외운 다음에 나머지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이제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평행사변형은 이제 2가지 조건 중에서 1가지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6페이지에 제일 위에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 찾아보세요. 거기서 한번 책에다가 형광펜 한번 칠해볼까요? 한 내각이 직각이다. 여기 앞에다 동그라미 1번 칠해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그래서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 조건. 한 내각이 직각이다. 한 내각이 직각. 평행사변형에서 한 내각이 직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직사각형이 완성돼요. 자, 한번 볼까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적을 필요는 없어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뭐가 있냐면 두 쌍의 내각의 크기가 항상 각각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맞죠? 얘 이웃하는 두 각이 합이 항상 180도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하나의 각만 직각으로 딱 바뀌었어. 하나의 각이 90도로 바뀌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도 90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각 얘도 90도가 돼버려야 돼. 그럼 얘가 90도니까 얘도 90도가 자동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내 각이 모두 직각이다를 추가하면 당연히 직사각형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최소 조건을 써요. 최소 조건. 그래서 내각 다 필요 없고요. 한 내각만 직각이면 직사각형 될 수 있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수학은 되게 효율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사각형 성질 무작정 막 다 때려 박으면 직사각형 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최소 조건, 조금이라도 탁 건드렸을 때 딱 직사각형이 되는 걸 원한단 말이야, 수학에서는. 그래서 표현에 반드시 한 내각이 직각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또 물어볼 거예요. 또 이제 다시 수업 시간 들어오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조건을 얘기하세요. 둘 중에 하나 얘기하래. 근데 어떤 학생이 두 내각이 직각이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 맞아요. 근데 우리는 최소 조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내각이 직각이 되면 직사각형 이렇게 표현을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최소 조건일 때 당연히 두 내각이 직각이면 직사각형 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최소 조건을 이용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걸로 기억하세요. 책에 있는 대로. 자, 그 다음에요. 그럼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읽어볼게요. 책에 있죠?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한번 적어볼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자, 여기서 다시 초기화시켜서 다시 평행사변형을 돌아와서 평행사변형에서 자, 이거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얘도 한번 그림 살짝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원래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더 많겠죠? 다르단 말이야. 자,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려면 얘를 똑바로 세워서 직사각형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얘를 합동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으로 만들어주면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얘를 합동으로 만들려면 이 각을 똑같이 만들고 이렇게 올곧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얘는 직사각형이 바로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다 라고 해서 바로 직사각형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평행사변형 출발이어야 돼요. 이 둘 중 한쪽 것만 추가해주면 직사각형이 되려면 평행사변형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등변사다리꼴 같은 거 있거든요. 뒤에서 배울 건데 등변사다리꼴도 마찬가지고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직사각형인가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려면 무조건 평행사변형 출발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이거 두 개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둘 다 마주시킬 필요 없어. 둘 중에 하나만. 두 대각선의 길이가 평행사변형인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그럼 무조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 되게 생각보다 많이 이용되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이제 마름모가 될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이 마름모.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얘는 그냥 우리가 무작정 또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걸 추가시켜줘도 되지만 우리는 근데 최소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표현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도식화를 좀 볼게요. 이 첫 번째 읽어볼게요. 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자, 같거나라고 연결하지 마시고요. 끊으세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1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여러분, 개별문에 필기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이걸로 적으세요. 책에 있는 거 조금 같거나 이렇게 나와서 안 되고요. 네. 자, 다시 평행사변 출발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우리는 많은 건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평행사변형에서 출발이니까, 여기서 이웃하는 두 변이다? 그럼 얘랑 얘 길이가 같아지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얘 길이랑 얘 길이가 같아지고 얘 길이랑 얘 길이가 같아지니까 네 변의 길이가 자동으로 같아지죠? 근데 우리 표현 방법 항상 최소 조건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얘 길이랑 얘 길이랑 같아졌어. 그러면 얘 길이랑 얘 길이는 원래 같죠? 평행사변형 성질 때문에. 근데 얘 길이랑 얘 길이는 원래 같죠? 결국에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졌네. 그럼 말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평행사변형 출발인데 또 읽어볼게요. 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적어보세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볼게요. 대각선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나오네요. 평행사변형에서도 두 대각선의 성질 나오고요. 직사각형도 대각선의 성질 나오고, 마름모도 대각선 성질 나오죠? 그래서 얘는 또 대각선 또 모아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정리할 필요는 없고, 이것만 정확하게 외우면 대각선 성질 다 깨어나요. 자, 일단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출발이야.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됐죠? 그러면 대각선을 그을 건데요. 평행사변형은 원래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가요? 아니죠. 수직이라는 말 없었고요. 수직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을 수직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대각선이 이렇게 수직이 돼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면 마름모가 되더라. 왜냐면 우리 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다 직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가 SAS로 전부 뭐가 되냐면 얘가 모든 삼각형의 합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마름모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이거 증명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름모가 되려면 평행사변형에서 출발일 때 1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바로 마름모 증명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자, 그 다음에 1번 다 무시하시고요. 다시 평행사변형 출발인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것만 만들어주면 바로 마름모가 된다는 게 또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외워서 사용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고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을 외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다시 다 암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볼게요. 직사각형은 일단 평행사변형 5가지 성질 다 들고 있죠. 거기에다가 2가지 성질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성질에다가 2가지 조건을 추가하면 직사각형 성질 모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추가도 있겠죠.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또 마름모의 성질을 또 보면 평행사변형 5가지 성질 무조건 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2가지 성질이 추가돼서 마름모의 성질이 총 7가지 쭉 정리가 돼요. 물론 당연한 것들은 당연하게 뭐 추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외울 거는 총 7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너무 쉬워요. 자, 이제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추가시켜줘야 되냐? 그러면 또 뭘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으면 무조건 그냥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따라서 잘 보세요. 자,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요, 마름모 7가지 성질에서 정사각형의 성질 2개 가져오면 바로 정사각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 7가지 성질 중에서 마름모의 성질이 추가되면 얘는 바로 정사각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면 마름모의 성질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딱 보여주면 마름모도, 직사각형은 마름모도 된다? 그럼 직사각형 마름모 성질 다 갖고 있으니까 정사각형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름모도 직사각형 성질 추가해주면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다시 볼까요? 책 보시면 86페이지에 정사각형 부분 보세요. 맨 위쪽에 이웃하는 주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거 마름모의 성질이잖아요. 둘 중 하나 충족시켜주면 된다. 네, 정사각형 아래쪽에 또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이건 직사각형 성질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외워주시면 돼요. 알겠죠?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얘부터 먼저 마스터를 하시면은 나머지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됐죠? 그래서 꼭 정리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넘어올게요. 다시 넘어와서 78페이지 다시 펴보세요. 이거 지금 좀 눈 감고 한번 외워보세요. 자, 이제 다시 78페이지 넘어와서 직사각형부터 이제 성질을 좀 정확하게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 계획문에 적으시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직사각형 봅시다. 직사각형. 자, 일단 직사각형 우리 정의랑 성질 구분 좀 해볼게요. 근데 그냥 얘는 다 성질로 그냥 때려박고 같이 외우셔도 돼요. 내가 직사각형 정의 좀 써볼게요. 자, 정의가 뭐냐면 정의는 이름 붙인 거야. 이름을 붙인 거야. 왜? 직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약속해 있는 거야. 이러한 사각형을 우리 직사각형이라고 부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일단 읽어볼게요. 형광펜 칠하는데 보시면 돼요. 자,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사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초딩 때 다 배운 거야. 그래서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그럼 사각형의 내각의 총각은 360도잖아요? 그러면 내각의 크기를 4등분하면 어떻게 되냐? 다 90도, 90도 되니까 한 내각이 직각이 되죠. 자, 다음. 자, 바로 내려와서 가로 2번의 직사각형의 성질 볼게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그냥 적을게요. 자, 직사각형의 성질. 한번 밑줄 쳐볼까요? 자,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자, 여기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일단 얘만 적으세요. 대각선의 길이가 두 대각선인 거예요.
책에는 분명히 우리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고 있는데 왜 이것만 적었을까요? 우리 평행사변의 성질이잖아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것은 평행사변의 성질이니까 마지막 아래에다가 플러스 평행사변의 성질 이거 적을 거예요. 자, 그래서 대각선, 직사각형만 갖고 있는 성질 따로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요. 얘는 계백분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바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책에는 없어요. 정리가 좀 애매하죠. 자, 그래서 3번 적으세요. 그래서 얘는 우리 뭐죠? 한 내각이 직각이다. 얘를 그냥 섞어서 짬뽕을 외우자. 한 내각이 직각이다. 적으세요. 사실 내 내각이 모두 직각이 정리에 섞여 있죠. 사실 우리가 이거는 직사각형이 될 조건인데 얘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얘로 외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네 번째 플러스 평행사변형의 성질 5가지 적으세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러면 직사각형의 성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사각형의 성질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로 3번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행사변형 중 다음 어느 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직사각형이 된다. 한 내각이 직각이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 뭐 설명은 자세히 되어 있긴 한데 이것도 다 증명한 게 별로 너무 어렵지도 않고요. 잘 나오지도 않아서 그냥 도식화된 거 아까 우리 80 몇 페이지, 60페이지, 86인가요? 거기를 보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해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 뒤에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래도 정리 한번 해야 되니까 직사각형, 정의, 그 다음에 성질 쭉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심화 과정이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도식화 딱 보고 그것만 외우고 넘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마름모 봅시다. 마름모. 2번 마름모. 자, 마름모도 성질 정리해볼게요. 자, 1번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 마름모의 정의.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네. 그래서 일단 성질이죠?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바로 갈게요. 가로 2번. 마름모의 성질에서 두 대각선의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마름모의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다. 서로 수직이다.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것만 적을 거예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의 마름모 성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 보죠. 이웃하는 얘는 없죠. 이유는 사실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될 조건인데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섞어서 읽으세요. 섞어서 읽으세요. 네 번째는 이제 평행사변형 5가지 성질 또 추가해야 되겠죠. 평행사변형 그래서 평행사변형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고 이해해보세요.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이등분한다. 왜냐면 평행사변형 성질에 이미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서로 수직 이등분이다.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3번 보시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다음 중 어느 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마름모가 된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건 뒤쪽에서 또 외운 거죠. 자, 넘어가세요. 자, 정사각형은 정의를 딱히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얘도 그냥 정리만 해볼게요. 그래서 3번 정사각형. 자, 이거 정의를 먼저 쓸게요.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정의. 자, 읽어볼게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결국에는 마름모의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 다 갖고 있는 거죠. 일단 한 번만 적어볼게요. 네 변의 길이 갖고 네 변의 길이 그 다음에 네 내각의 크기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성질은요. 정사각형은 뭐예요? 직사각형 플러스 마름모 플러스 뭐 평행사면에 다 써버릴까요? 이런 관계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좀 어렵게 공부할 거는 없어요. 적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정사각형에서는 성질 읽어보시면 자,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다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다음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정사각형이 된다. 1번 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였고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직사각형 되는 조건이었죠. 네,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요. 한 내각이 직각이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얘는 직사각형 성질이죠. 그래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 성질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적어보시고요. 딱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를 좀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대로 좀 추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별표를 좀 쳐볼게요. 자, 4번 개념 있죠? 79페이지, 개념원리 79페이지에서 네 번째 개념 있어요. 얘는 등변사다리 적어보면 등변사다리 별표 두 개만 칠게요. 자, 막 엄청 막 이 그형이 특이하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 도식화할 때 뭐 직사각형이 될 조건, 뭐 마름모가 될 조건, 정사각형이 될 조건 거기에 있어요, 그죠? 등변사다리꼴이 그 도식화할 때 우리 뒤에서 봤던 게 없어요. 그래서 등변사다리꼴 따로 정리를 여기서 제대로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등변사다리꼴 갑자기 딱 나와버리잖아요. 되게 좀 생각보다 잘 안 풀려요. 선생님 마찬가지인데 잘 안 나오다가 툭 나와버리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얘도 성질 정확하게 좀 외울게요. 자, 첫 번째 답을 읽어볼게요. 자, 먼저 사다리꼴을 우리가 정리 딱히 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다 알고 계시죠? 정리 안 할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다리꼴을 배우려는 게 아니고 등변 사다리꼴을 배워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볼게요. 자, 다른 거는 등변사다리꼴 정의 먼저 볼 거예요. 특이해요. 자, 원래 등변사다리꼴 이름 보시면 같은 등자 변변. 자, 그럼 사실 얘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평행하지 않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완전히 다르죠. 정의가 아랫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신기하네요. 전혀 이름이랑 관련이 없죠. 등변, 변이랑 관련된 설명일 줄 알았는데 각이랑 연결이야. 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살짝 듣고 넘겨. 이거 어차피 내신 할 때 자세히 해줄 거야. 왜냐면 우리 내신 시험만 보면 항상 어떠냐면 좀 까다롭게 돼요. 이런 거 막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런 거 막 함정 문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 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딱히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내신, 중학교 내신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차피 내신에 다시 할 거니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정의 한번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이름이랑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네. 자, 그래서 표현도 사실 좀 어려워요. 자, 해보세요. 등변사다리꼴은 다시 좀 정확히 설명해보면요. 우리가 얘 정의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요. 두 아랫변의 양 끝쪽의 각이 같아야 되네요. 그러면 각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어떤 성질이 파생이 됐냐면 지금 우리는 무조건 여기 각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왼쪽 사이드의 변의 길이가 똑같더라. 얘가 파생되는 성질이야. 얘가 정의가 아니고요.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넘어가세요. 몰라도. 자, 그래서 정의는 아랫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우리 밑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밑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밑각은 우리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등장하는 게 밑각이고요. 밑각을 실제로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 편의상 등변 사다리꼴 사실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썼으면 좋겠어요.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밑각이라는 표현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함부로 써주시면 이것도 내신 할 때 또 다 잡을 거예요. 이거 쓰지 말라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아랫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얘도 정의랑 성질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성질도 한번 가볼게요. 2번. 자, 밑으로 좀 살짝 내려오시면요. 가로 3번에 등변 사다리꼴 성질 나와있죠? 읽어볼게요. 자,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적어볼게요. 얘는 한 쌍의 대변. 평행하지 않은 한 쌍. 그러면 우리 지금 얘랑 평행하고 있어요. 평행하지 않은 놈, 얘 말고 얘 있죠. 얘랑 얘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얘를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적어보시고 외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적어보세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도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웃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지죠. 그럼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이렇게 선을 또 그어봐요. 대각선을 이렇게 두 개 그었어. 대각선을 두 개 그었더니 자, 우리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SAS로 합동이 돼요. 합동이 되니까 이 대각선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세 개만 정확하게 좀 외우세요. 자, 이거는 교과서랑 문제집에 나와 있는 개념, 설명, 상징 세 가지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 완벽하게 외우시는데 이거 말고 당연한 다른 특징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아요. 등변 사다리꼴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돼요.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타로카드 있죠, 타로카드. 여러분 타로카드 잘 하잖아. 그래서 대충 느낌적으로 이거랑 같은데 이거 사실 다 하셔도 돼요. 이거는 하라고 해. 그쵸?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연습할 때는 당연히 증명 같은 거 왜 얘가 길이가 같은지 아니면은 또 얘각이랑 얘각의 크기는 왜 같은지 사실 얘도 아랫변으로 볼 수 있어요. 등변 사다리꼴에서 얘도 아랫변으로 볼 수 있는데 얘 각의 크기가 똑같고요. 자, 그 다음 얘 각의 크기, 당연히 막국지가 똑같고 얘랑도 막국지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얘랑 합동처럼 보이죠? 맞아요, 합동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얘랑도 합동이 되고요. 이 삼각형. 그 다음 이 삼각형 합동되고요. 다 돼요. 그래서 사실 문제 풀 때는 사실 당황할 수 있어. 근데 얘를 증명을 너무 따라가다 보려고 하면 더 좀 손해가 많이 나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냥 등변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와보면 여러분 다 테스트 볼 거야. 백식 테스트 한번 쓱 볼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부터 좀 더 추가로 같이 한번 볼게요. 삼각형 따로 모아서 하고 삼각형부터 따로 모아서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이렇게 좀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는 거 되게 권장드려요. 그래서 증명이 이렇게 하나하나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너무나도 쉽게 증명이 잘 돼 있어. 딱 봐도 이게 증명이 되거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거 좀 꼭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사각형 이렇게 나왔고요. 자, 넘어가서 86페이지 잠깐 다시 돌아올게요. 86페이지 돌아오세요.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정리가, 이제 사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86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각형 대각선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가 별표 두 개만 쳐주세요. 정리는 안 할 거야. 왜냐면 우리 성질에서 그냥 다 외워놨기 때문에요. 자,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밑줄. 그래서 대각선 테마로 정리했는데 사실 선생님 이거 볼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은 아직 이제 외우기가 좀 잘 안 돼 있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고 테마 정리하는 거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평행사는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2등분 밑줄. 대각선 2등분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좀 진화해서 직사각형 넘어왔네요.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요? 같다 밑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밑줄. 서로 다른 거 2등분하는 건 평행사변의 성질이니까 굳이 볼 필요 없고요. 네, 말모.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 네, 좀 밑줄 치세요. 서로 수직 2등분 밑줄. 정사각형은 모든 성질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밑줄.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수직 2등분 한다. 밑줄. 자, 등변사다리꼴은 뭐예요? 두 대각선의 길이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것이 다 들어있어요. 딱히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86페이지 2번 개념 있죠? 또 암기할 게 하나 있어요. 2번 개념. 자, 이거는 계획문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각형의 중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사각형에서 중점 모두 잡고요. 연결하면 사각형이 나오겠죠? 평의 변의 길이가 4개니까. 자, 그러면 평평변을 모두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면 어떤 사각형이 나오냐? 이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자, 안에 여러분들 6개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이거를 안 보고 문제 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냥 사각형이 띵 나와 있어요. 이렇게 띵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중점을 모두 연결해 볼까요? 중점 그냥 대충 찍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봤더니 얘 무슨 사각형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얘 뭐가 평행사변형인가요? 많은 건가요? 정사각형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뭐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정확하게 작도를 해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 밝히려면 합동이 되고 뭐 이제 길이가 같다 뭐 성질을 다 찾아내야 돼요. 하나하나. 그때. 자, 그게 실제로 시험 볼 때 가능할까요?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대충 그림 때 비슷하게 만들어서 얘가 마름모가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마름모 성질을 썼더니 평행사변형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털털 털리는 거죠. 네,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쌩 암기 하셔야 돼요. 쌩 암기. 선생님이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고민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한테 그냥 설명을 해줄까 아니면 증명을 하나하나 해줄까 했는데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암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6페이지 2번 개념에다가 별표 2개 써놓고요. 암기 적어놓으세요. 암기 한 번만 외워놓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 갑자기 우리가 좌표변이야 뭐 그래프, 함수 막 이런 거 배우고 있는데 어떤 사각형이 딱 튀어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중점을 잡고 연결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길이를 구하래. 이거 직접적으로 얘 무슨 사각형이냐 안 물어봐요. 얘 길이가 뭐고 각도가 뭔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얘 외워놓잖아요. 그럼 얘 딱 봐도 이 마름모네 하고 마름모 성질 딱 써버려서 길이 딱 구해버리면 엄청 빨리 끝나요. 근데 그거 모르면은 세워라 내워라 이거를 식을 얘 직선의 방정을 세우고 직선의 방정을 수직 조건 쓰고 못 쓰고 해서 어렵게 찾아내야 되는데 알아놓으시면 고등학교 때도 좀 편해요. 아시겠죠?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먼저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어진 사각형의 각변에 중점을 연결하여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도 사실 설명도 없죠? 그냥 외우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자, 가로 1번 보시면 사각형의 중점을 잡고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나와요. 평행사변형. 사각형 연결했을 때 뭐 정사각형 되거나 마름모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당연히 될 수도 있어. 근데 항상 그런가요? 아니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대신에 항상 되는 건 평행사변형은 무조건 돼요. 무조건 평행선은 돼요. 그래서 이 닮음 조건 떠올려보면요. 증명은 가능한데 아직은 우리 닮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사각형 그냥 연결하면 무조건 평행사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시면은 평행사변형 있죠? 평행사변형에서 중점 잡고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네, 평행사변형이 된대요. 무조건 평행사변형 출발이요. 당연히 마름모 정사각형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행사변형이 무조건 돼요. 자, 3번 직사각형은요 마름모가 나와요. 직사각형 중점 연결 잡고 하면 마름모가 나오고요. 4번 마름모는요 무조건 직사각형 나와요. 자, 5번 정사각형은 무조건 정사각형 나오고요. 6번에서 등면사다리꼴에서 중점 잡고 연결하면 마름모가 나와요. 무조건 마름모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생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앞글자 따서 외울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쓴 다음에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입에 붙여서 약간 리듬감을 살리면 되게 오래 남아요. 자, 그래서 1번. 자, 우리 싹형 이렇게 올게요. 싹형. 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 사다리꼴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얘는 일반 사각형 얘기하는 거야.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일반 사각형. 아무 사각형. 얘 되고요. 아니면 얘도 돼요. 이런 것도 있죠. 완전 이상한 애들 있죠. 이상한 것들도요. 중점 잡고 연결하면 무조건 평행사변이 나오고요. 얘도 중점 잡고 연결하면 무조건 평행사변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각형입니다. 쌍평, 외우세요. 쌍평. 자, 두 번째 평행사변형 출발이죠. 평행사변형은 무조건 평이다. 그래서 얘는 평평. 그래서 평평. 나중에 다 시킬 거예요. 평평. 네, 세 번째는 이제 마름모 직사각형 출발이네요. 직사각형은 마름모가 된다. 얘는 직마. 네 번째는요 반대로죠. 자, 이번에 마름모에서 출발하면 직사각형이 돼요. 직사각형. 그래서 마직. 외우기 어렵지 않죠? 특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정사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정정 외우네요. 정정. 네, 6번. 6번은 이제 등변사다리꼴에서 출발해요. 등변사다리꼴은 등마 이렇게 어디요? 등마. 이거 리듬감이 좀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혼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사람이 좀 있어도 창피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사평, 두 번째 평평, 직마, 마직, 정정, 등마. 사평, 평평, 직마, 마직, 정정, 등마. 그래서 외우시는 게 그거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 개념은 다 마무리했고요. 우리가 문제 조금만 같이 풀어볼게요. 자, 쌤 살짝 펴볼까요? 조금만 나갈까요? 숙제도 조금만 낼 테니까요. 자, 쌤 펴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평행선과 넓이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A단계 풀어보세요. A단계도 숙제를 좀 해보시고요. 평행선 빼고요. 그 다음에 대표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대표 문제. 네, 쌤 68페이지 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빨리빨리 찍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다 쓰고서 문제 풀 시간 따로 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시간은 잠깐 영상 멈추고 멈춘 다음에 다 풀고 다시 재생하시면 돼요. 알겠죠?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각 CBD가 25도, BD는 14cm, X 더하기 Y를 구하래요. 자, 그림이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럼 얘는 직사각형이니까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일단 평행사변 형질 다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내각이 직각, 즉 네 내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되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죠? 네,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 플러스 평행사변형 성질을 다 들고 있잖아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AC의 길이는 몇일까요? AC의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14가 돼야 돼요. 됐죠? 그리고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하고 있으니까 AO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똑같죠? 그러면 얘는 이 14를 절반하면 X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7cm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Y를 구하면, 자, Y를 각도네요. 얘는 Y 각도. 자, 그럼 Y 각도를 찾기 위해서, 여기가 일단 25도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좀 너무 많죠? 뭐가 있죠? 뭐, 합동 설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성질 써도 되고요. 너무 많네. 뭐 해볼까? 합동을 한번 해볼까요? 합동 괜히 뭐 어렵지 않은데. 자, 여기 25도고요. 우리 직각이잖아요. 직각하면 되게 직각. 그럼 여기는 몇 도? 얘가 65도가 돼요. 그러면 두 개 합쳐서 90도니까 65도죠. 자, 근데 여기에서 ABC 삼각형과 DCB 삼각형은 SAS로 지금 합동이죠. 왜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고 얘 공통이고요. 직각, 직각이니까 합동이에요. 그래서 Y는 65도 그냥 써도 돼요. Y는 65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억각의 성질 써도 되죠. 얘랑 얘는 억각이에요. 25도. 자, 근데 얘 길이랑 얘 길이랑 얘 길이랑 사실 대각선 서로 이등분했고요. 대각선 길이 같으니까 모두 똑같아.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 25도고요. 90도에서 25도 빼주면 얘는 65도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너무 많죠. 직사각형 말로도 사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x 더하기 y를 구하래요. x 더하기 y는 두 개 더해서 65 더하기 7이니까 72가 되겠네요. 72가 되겠죠. 네, 답은 1번이요. 엄청 쉽죠? 자, 그래서 다음 355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세요. 시작. 자, 955번 같이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일단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알려줬어.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그럼 우리 몇 개 있었죠? 우리 두 개밖에 없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 한 내각이 직각이면 돼요. 한 내각이 직각이야. 한 내각이 직각. 한 내각이 직각이 되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라고 놓으면 얘는 직사각형 완성되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사실 이거 되는 거 주지 않고 식으로 돌려 얘기하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다. 자, 1번 보시면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다. 얘는 쉽게 좋네요. 뭐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직사각형 될 수 있죠. 이게 맞는 말 하는 거죠, 1번. 자, 두 번째. 자, BO와 CO의 길이가 같대요. BO와 CO. BO와 CO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요. 그럼 BO의 길이와 OD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얘 길이랑 얘 길이랑 같아지고요. 동시에 AO와 OC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도 동그라미 3분의 길이가 돼요. 결론은 뭐야? AC의 길이랑 BD의 길이가 같아지네요. 그래서 2번도 뭘 쓴 거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알려줄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 될 수 있죠. 3번
자, 3번은 각 ABC가 90도냐? 각 ABC가 90도? 아, 그럼 여기가 90도가 됐다는 소리네요. 그럼 누구 쓴 거예요? 한내각이 직각인 거 주면 자동으로 직사각형 되는 거야. 3번도 맞는 얘기죠. 그죠? 4번. 자, 각 ADC와 BCD의 각의 크기가 똑같대요. ADC는 여기죠. ADC는 얘의 각이고요. 그 다음에 BCD는 여기 있죠. BCD가 여기야. 이거 뭐죠? 얘 두 개가 같다는 걸 줬네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에서 두 개 합이 몇 도예요? 180도여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얘 각을 A라고 놓고 얘 각도 A가 돼요. 같다고 놨으니까, 같다고 조건 줬으니까, 그럼 2A는 180도가 돼요. 2A는 180도. 커트칼 공식이냐? 커트칼 공식. 자, A는 그럼 90도가 되잖아요. 한내각이 90도 돼버렸네? 그럼 무조건 직사각형 되는 거죠. 4번도 맞는 얘기야. 한내각이 직사각형 돼버렸어. 됐죠? 네, 5번. BAD랑 BCD. BAD랑 BCD. 얘네요? 얘랑 각의 크기가 같은 걸 알려줬어. 얘는 그게 뭐야?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평행사변형인데, 당연히 평행사변형은 마주하는 대각의 크기가 항상 같잖아요. 평행사변 성질을 그냥 일부 갖다 써놓은 거야. 그럼 직사각형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5번이 틀리다고 되겠죠. 이해되시죠? 정리해보시고요. 자, 넘길게요. 넘겨서 360번 풀어볼게요. 360번까지만 할게요. 숙제가 자꾸 늘어날 것 같아서 360번 까지만 할게요. 네, 36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각 ACD는 70도이고요. BC는 12cm. X 더하기 Y 값을 구하여. 얘 또 별거 없죠. 자, 얘는 다시 마름모예요. 마름모가 되겠다. 자, 그럼 마름모의 성질 또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문제 풀지 말고 제발 성질 좀 떠올리고 하세요. 자, 일단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성질을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평행사변형도 계속 외우세요. 네, 마름모의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리고 이웃하는 대면의 길이가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얘 구할 수 있겠네요. 딱 보는 게 딱 보죠. 이웃하는 대면의 길이가 같아요. 너무 쉽네요. 5y-3은 12가 돼서 5y의 값은 15, 9, y는 3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x각도를 찾아야 돼요. 그럼 x각도랑 우리 얘 뭐야? 얘랑 억각이 누구죠? 얘잖아요. 근데 억각 썼더니 뭐가 나오진 않죠. 자, 그러면 우리 마름모의 성질은 이웃하는 대면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무슨 삼각형? DAC는 이등변 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은 밑벽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x는 70도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x 더하기 y 값은 73이 되겠죠. 73.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영상 수업인데 사실은 더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제일 걱정인 게 영상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못 따라오거나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최소한으로 나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다고 하시면 안 되고 너무 몰아서 하면 숙제하기 좀 곤란하니까 그리고 연휴라고 해서 뭐 맨날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좀 틈틈이 공부 좀 해보세요. 어디 뭐 친척집 가면 책 좀 들고 가.
들고 가서 공부 좀 하세요. 그죠? 다음 숙제 쓸 테니까 여러분 숙제 좀 꼭 해오세요. 이거부터 8번. 네,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만 낼게요. 그리고 목요일날 또 숙제도 또 나갈 거니까 한 번에 여러분 등원하면 숙제 검사 한 번에 몰아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있잖아요. 시험은 테스트지 같이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걔네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뭐 두 개 합치면 30문제밖에 안 되지만 풀어서 찍어서 이건 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찍어서 반드시 올리셔야 된다.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든지 아니면 저기 단톡방 있죠? 학원 친구 어플 들어가시면요 단톡방에다가 학생 올려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학원 친구 안 깔거나 핸드폰 없는 학생들도 있어서 문자로 일단 공지는 보내고 그리고 수업 영상 링크로 또 보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자 개념 관리는 2학년 2학기 그래서 81페이지에서 90까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A단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A단계 중에서 우리가 설명 안 되어 있는 거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거는 빼고 푸시면 되고요. 적어줄게요. 그래서 지금 3, 4, 6부터 3, 4, 8이죠? 세 문제밖에 안 돼요. 푸셔도 돼요. 한번 읽어보셔도 어렵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할 거예요. 평행사변의 평행선과 넓이. 그래서 얘는 제외하셔도 돼요. 근데 뭐 어차피 목요일날 나가겠죠? 목요일날도 기본 개념 또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기본 문제, 대표 문제만 딱 끝내버리고 여러분 쉬운 것만 좀 풀어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은 토요일날 현장 수업에서 제대로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 꼭 미리미리 틈틈이 해놓으시고요. 다음 영상 수업 때 만날게요. 네, 수고했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수고했어요.